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삼성전자는 2026년도 6월까지는 그래도 추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삼성전자의 상승 추세가 생각보다 가파를 것이다.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더해졌던 두 가지 뉴스 덕분인데요. 어떤 뉴스 때문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참고를 말씀드리면 적어도 저는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과거부터 꾸준히 다 이제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꾸준히 여러분께 진행해 드렸었고요.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나서 저점 부근에서도 항상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고 분할 매도 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1차 매도 분할 매도 시점 7만원, 7만 5천원짜리 그리고 11월달 분할 매도 타이밍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래도 합리적인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최저점을 사서 최고점에 팔진 못해도 저점 부근에 사서 고점 부근에 분할 매도할 수 있도록 항상 다양한 이야기들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시청하시면서 내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 놓친 게 없나? 라는 생각이 좀 들 때는 항상 영상 주기적으로 영상 올려드리면서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하나의 영상으로 삼성전자에 관련된 투자 고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다 맞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잘 맞아떨어졌다는 것은 제가 헛다리는 안 짚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좀 가파르게 성장할 이유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 지난 영상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 더해서 총 세 가지를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앞에 설명드릴 이 두 가지 이슈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세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시장 상승에 대한 이유도 좀 들어갑니다. 이게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얘기니까 짧게만 하고 갈게요. 일단 최근 들어서 미국의 유동성 시장이 굉장히 안정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파란색 선이 유동성 지표인데요. 유동성 지표가 크게 급락이 나왔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큰 하락폭이 나올 때 이때가 11월달 지금 현재 7월달부터 시작해서 쭉 하락하다가 11월달쯤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레포 사용이라고 해서 미국 은행들의 단기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 이게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은행들이 돈이 부족해서 잠깐씩 연방준비한 미국 중앙은행에 빌리는 돈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특히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11월달이죠. 그 전까지는 그만 조금씩 썼던 거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11월 달에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확실히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신호가 나왔고 그때부터 미국의 주식시장이 AI 거품론이니 뭐니 하면서 과도하게 흔들렸었죠. 그러면서 한국 증시 자체도 11월 달에 같이 흔들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AI 거품론이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나오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마무리되었고요. 유동성이 반등하기 시작했죠. 물론 그 전까지 복귀가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문제가 됐었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서 확실히 유동성 안정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유동성 안정화가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방준비위원회 중앙은행의 정책이 가장 컸죠. 매달 400억 달러의 단기 채권을 매입해 주기로 했고요. 거의 사실상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지금 현재 이악 물고 우기고 있는데 양적 완화 한 거죠. 사실상 일부 소액. 그리고 고용지표도 물가지표도 다 금리 인하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증시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곧 1월 초에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합니다. 여태까지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인 파월 때문에 고생 많이 했었죠. 1% 초반 1%대를 원하는 지금 이제 금리를 원하는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금리 인하 정책을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임명되면서 이제 곧
본격적인 회복에 대한 분위기, 유동성 안정화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결국 이렇게 유동성 안정화 분위기, 금리 인하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금리 인하 분위기 속에서 상승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동성 시장이 괜찮아야 된다는 거,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괜찮아야 된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실제 뭐 결론은 괜찮다라는 거죠. 이런 현재 상황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부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 AI 반도체 자립 국가로서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좀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AI 반도체를 거의 사실상 이제 자립에 가까운 국가가 누구냐면 미국입니다. 물론 뭐 대만의 TSMC 그리고 삼성전자가 공장을 지어놓고 생산해 주긴 하지만 반도체 생산 공장도 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가동을 좀 시작을 했죠, 최근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지금 이제 대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설계 자체는 이제 직접적으로 옛날부터 해온 거니까 미국이 사실상 반도체를 직접 AI 반도체 직접 생산하고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국가가 한국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듭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면 이거 덕분에 이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보이는데요. 바로 엑시노스 2800입니다. 일단 엑시노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엑시노스 2600이 지금 성능이 좋아졌다는 얘기 뭐 들어보셨죠?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2026년도 2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 시리즈부터 넣어서 판매한다라고 했죠. 가장 뭐 하이엔드 제품에는 뺐지만 그래도 범용 제품에는 넣게 되면서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 같다라는 이야기 설명드렸고요. GAA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지금 2나노 1세대 생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대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을 잘하면 AI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증명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기존에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AI 반도체 수주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까지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스텝을 삼성이 밟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온 엑시노스 2800이에요. 뭐 당연히 다음 버전인 거죠. 다음 버전 AP칩을 공개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핵심 축인 그래픽 처리 장치를 AMD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게 모바일 핸드폰 칩에도 다 GPU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원래는 AMD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 시장에 오기 전에 이 그래픽 카드 시장을 양분하던 기업이 거의 뭐 AMD하고 엔비디아였습니다. AMD vs 엔비디아.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둘이 지금 이제 그래픽 카드를 잘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던 상태였는데 AI 반도체 시장에 오자 가장 최고의 성능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엔비디아가 선택받으면서 크게 성장했었던 부분이에요. 자, 근데 결국엔 그래서 이제 AMD도 GPU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AP칩 핸드폰을 만들 때 이 AMD의 기술이 사용됐었는데요. 이제 이 AMD의 GPU 설계 기술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AI 시대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반도체 설계가 생각보다 쉬워졌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분명히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성장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이 그냥 말로만 나왔는데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2027년도 출시를 목표로 한 차세대 엑시노스 2800의 자체적인 GPU 탑재 가능성이 거론되며 장기적으로는 비용 구조 개선과 온디바이스 AI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모바일에 국한되긴 한 겁니다. 모바일 핸드폰이니까 아직 뭐 우리가 알고 있는 AI 반도체 칩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그래도 GPU를 모바일 들어가는 거라도 GPU를 자체 설계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미래를 우리가 꿈꿀 수 있을 만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행위죠. 독자적인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GPU 설계가 가능한 기업은 현재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등 극소수 기업들인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직접 뛰어들겠다라는 소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엑시노스 2800 이렇게 과감한 시도를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춤형 AI 반도체 시장이 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스스로 설계부터 생산까지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 엔비디아 GPU 갖다 주기를 바랄 겁니까? 우리가 물론 가장 최고로 엔비디아 GPU 갖다 쓸 건 쓸 수 있어야겠죠. 그죠. 하지만 모든 AI 반도체를 엔비디아 걸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뭐가 나왔죠? 구글의 TPU를 통해서 확인했었죠. 이거 뭘 확인했냐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반도체는 올라운더예요.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치가 분산될 수밖에 없죠. 뭐 결국에는 기기라는 건 한계점이 존재하니까 특히나 그래서 엔비디아가 전력 효율이 안 좋고요. 그리고 전력을 많이 먹다 보니까 발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비해서 구글의 TPU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특화된 거예요. 공부 하나만 팠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 하나만 잘하는 공부를 좀 잘하는 지금 이제 전용 AI 반도체를 만드니까 쓸데없는 데에 힘을 쓰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전력 효율도 좋아지게 되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도 만들어낼 수 있죠. 물론 특정한 분야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런 맞춤형 AI 반도체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다른 모든 AI 기능이 모든 최고의 성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 맞는 컴퓨팅 파워를 만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때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800의 이런 시도가 의미가 더 있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에 필요한 지금 이제 필요한 수준의 AI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직접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방식을 가져갈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진보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웬만한 걸 모두 다 혼자서 좀 해내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요, 단순히 그냥 엑시노스 2800 그냥 패기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2800 만든다. GPU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할 거야. 이게 표현적으로 이게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이런 능력 가지고 있어. 우리 이런 능력을 앞으로 구현할 거고 너네도 자체 AI 반도체 필요해? 우리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해줄게. 물론 우리가 엔비디아급, TSMC에서 만드는 엔비디아급의 최고급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맞춤형 AI 반도체까지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현재 슬슬 증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게 아직까지는 기대감이고요. 이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런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진짜 되기 위해서는 원래 과거에 네이버하고 삼성전자하고 협업해서 AI 반도체 만든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최근에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그죠? 그러다가 결국 중단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활하는 모습이 나오면 실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패기 정도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삼성전자가 이런 패기를 보여주니까 주가가 움직이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제 이런 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진보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확실히 비용을 감소시킨다라는 기대감까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엑시노스 2800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2600은 되긴 한가 본데? 문제 없나 본데? 라는 분위기가 됐죠. 사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엑시노스 2600도 확인하고 와야 돼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엑시노스 2800에서 이렇게 이제 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거 될 것 같죠. 그죠? 특별한 문제가 없구나라는 생각까지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HBM4 양산, 이것 또한 역시나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양산인데요. 원래는 이제 SK하이닉스가 2월 달부터 양산하고 삼성전자가 좀 눈치 보면서 양산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됐는데 같이 양산합니다. 2026년도 2월부터 HBM4 양산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 뉴스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식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양산까지 빠르게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죠. 왜냐, HBM4 빨리 만들면 만들수록 더 많은 매출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한테 납품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브로드컴에 납품은 문제 없다라는 기사가 이미 다 나오잖아요. 애초에 브로드컴은 엔비디아만큼 깐깐한 발효를 체크를 안 하니까, 그죠? 애초에 뭐 용도 자체도 그렇기도 하고, 그죠? 브로드컴이 이제 구글의 GPU라든가 다른 자체 AI 반도체들을 대신 만드는 오픈 AI의 이제 자체 AI 반도체를 같이 설계하고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일단 뭐 브로드컴한테는 갖다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뭐 최대는 엔비디아 공급이고요, 뭐 그 최소 못해도 브로드컴한테 물량을 공급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겠죠. 물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물론 양산 시기가 같다고 해서 수율 수준이 같은 건 아닙니다. 기술력 차이가 분명히 나긴 하죠. 수율이 뭐냐라고 하면 10개 중에 몇 개 성공시켰고 몇 개 실패품이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10개 중에 7개가 만들어지고 3개가 실패했다라고 하면 수율이 70%뭐 이런 거죠. 그죠? 보통 수율이 70% 넘어가야 양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보여주기식이라도 따라잡았다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느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노스도 그렇고 지금 이제 HBM도 그렇고 기대감이 워낙에 바닥에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나오는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시장이 꽤나 많이 부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HBM의 공급이 빨라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미 기존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어요. 다 계산이 됐거든요. 마치 뭐 지금 이제 선박회사들, 조선업체들이 3년 동안 수주를 받은 내양이 정해져 있어서 결국 매출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오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미리 올라간 것과 비슷하게 미리미리 이제 반도체를 구매하는 선구매 수가 증장하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에서 반영이 끝났는데 그 변수는 결국 HBM을 얼마나 더 비싸게 잘 파냐고 관건이거든요. 이번에 HBM3 공급 가격을 20% 가까이 인상한 것에 이어서 HBM4까지 양산 및 공급이 빨라진다면 그리고 2026년 더 빠른 영업이익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성장이 이어진다면 내년 2분기까지 역시나 상승세가 가능한데 그냥 상승세가 아니라 좀 가파른 매출 영업이익 상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주가의 성장도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 드립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게 뭐냐면 제가 기존에도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언제까지 상승하냐 통계를 내봤더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파란색 선은 영업이익 성장률이고요. 지금 이제 이 초록색 선은 매출 성장률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나타낸 지표인데요. 이게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이 성장치가 유지될 때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 성장치 추세선이 무너지는 타이밍이 왔을 때 딱 완만해지잖아요. 그는 뭐 꺾여버리거나 완만해지는 그냥 완만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꺾이거나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주가는 항상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3분기, 2021년도 1분기, 2024년도 2분기 실적 발표가 각각 나오는 시기에 딱 맞춰서 주가가 거의 뭐 고점 부근을 형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는 지금 현재 반대로 말하면 삼성전자의 이제 영업이익이 매출 성장률을 꺾고 내려가는 타이밍, 이때가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거의 뭐 최저치 부근입니다. 뭐 완전 최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매수 사인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죠? 이때 5만 원대 당시에도 괜찮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매출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 결국에는 이런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매출 영업이익 성장률이 꺾이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지만 20% 성장하다가 30% 성장하다가 40%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30% 성장했습니다. 매번 성장할 때 좋죠.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30% 성장했어요. 30% 성장 좋죠.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20%, 30%, 40% 성장하면 다음은 시장은 뭘 기대합니까? 50% 성장을 기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30%로 뚝 떨어지거나 계속 40% 성장이 연속되는 성장세가 나오면 주가는 멈춥니다.
매수입니다. 실제 그게 이제 통계적이에요. 통계적으로 이제 항상 일치하는 흐름이거든요. 거의 웬만한 대장주권 종목들 성장주에서는 공통적으로 다 드러나는 형상입니다. 삼성전자도 다를 게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보다 더 많이 상승해도 더 많이 상승해야 되고 더 많이 상승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매출 영업이익이 개선될 만한 여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여지가 언제까지는 보인다? 2분기까지는 보인다. 일단은 HM4 언제 양산한다고 합니까? HM4 지금 2월 달부터 양산한다면서요. 이거부터 양산하면 지금 현재 2월 달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지만 딱 공장 가동률이 바로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뭐 지금 현재 3월, 4월, 5월 정도의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서 수율이 올라가면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질 때 매출이 날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올라갈 거고요. 서서히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이 빠르게 좀 개선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 성장이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추가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HBM이 완전 괜찮은 상황이에요.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2월 달부터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발령이 이때죠.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 성장치를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엑시노스 2600 하고요. 그리고 최근 앞서 보여주던 HBM의 최고 성장치가 언제 나온다? 다 2월에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2월이 시작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실적에 반영된 시기 언제냐? 본격적으로 반영이 돼서 실적에 녹아드는 시기가 내년 2분기, 1, 2분기입니다. 2분기까지입니다. 딱 2분기에 매출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개선시킬 만한 두 가지 이슈가 겹치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피크를 찍고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에서 2분기까지는 정말 괜찮다고 봐서 현재 상황에서 6월 달까지는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시장이 막 급락하거나 시장에 너무 돌발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가 예를 들어 2008년도 금융 위기 라든가 아니면은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IT 버블이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큰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면 웬만하면 증시와 함께 삼성전자는 가파른 성장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언제까지? 내년도 6월까지 가능성이 높으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쫄지 말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물량이라도 꽉 잡고 가져가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 보고 싶으면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충분히 올라왔다가 매출 영업이 다시 꺾이면서 하방 크로스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을 지금 이제 뚫고 내려갈 때 이때 타이밍을 노려보면 역시나 앞서 설명드렸던 저점 타이밍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이 타이밍을 올 때까지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추가적인 이야기를 더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유익하셨길 바라겠고요.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11만 명의 많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에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눠드리고 있다라고 매번 설명드리고 있죠. 어디서 이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급등 자료집, 그리고 다양한 지금 현재 시황글도 꾸준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받으면 되냐? 삼성 핸드폰, 구글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모두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 검색하시면 되고요. 애플 지금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재진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급등 추천주 클릭해 보시면 지금 현재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해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께 보기 좋게 정리해 놨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로봇 관련 종목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긴 한데 빠르게 여러분들께 다음 2026년도 유망 로봇 관련된 종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올라온 거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들 매일 아침 시황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전이자 상승 종목들,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지배할지 여러분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아니면 모든 걸 좀 복잡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곧 카카오톡방을 오픈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카카오톡방이 기대되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받아두셨다가 많은 이야기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카톡방 무료로 오픈해 드릴 거니까요. 뭐 시장의 저점 고점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설명이 드리고 있는 실시간 카톡방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당연히 100% 무료고요.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다 무료로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이용하시면 되고 제가 올려드리는 글을 바로바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푸시 설정 버튼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시 설정 버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 다운로드 받자마자 푸시 설정하겠습니다 하면 푸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혹시나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분들 중에서 이제 업데이트 보안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안 업데이트가 하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들어와 보시고 보안 업데이트 하셔야 푸시 버튼도 푸시 바로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오늘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도 감사하게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영상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제가 대단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항상 잘 들어주셔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최고의 정보, 뭐 최고의 내용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께서 필수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반드시 담아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합리적인 이야기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